김영자 75세는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는 W 실버타운의 6층 호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푹신한 최고급 소파는 편안했지만 그녀는 그곳이 마치 황금빛 창살로 둘러싸인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바깥 풍경은 아름다운 정원과 멀리 보이는 푸른 산이었으나 그녀의 눈에는 그저 닿을 수 없는 자유로만 비쳤습니다. 아들 박정훈 50세의 어머니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월 4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계약한 곳이었죠. 정훈은 지난주 방문 때 요양비 납부, 문자 400만 원을 확인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고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자는 그 찰나의 표정 변화에서 아들이 자신을 향한 의무감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느끼고 있음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정훈의 방문이 끝난 후 영자는 식사 시간이 되어도 고급 식단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신 몰래 챙겨온 작은 김치통을 꺼내어 밥을 먹으려 했죠. 그때 담당 간병인 최 씨 40대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간병인 최 씨는 영자가 김치를 꺼내는 것을 보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어르신, 시설 규정상 외부 음식은 반입 및 섭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이 정도 김치도 안 되느냐고 반문했지만 간병인 최 씨는 단호하게 규정을 내세우며 김치통을 다시 냉장고 깊숙한 곳으로 넣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소소한 식습관조차 통제당하는 현실의 깊은 분노와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때 복도 끝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이웃 노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이 노인은 집에 가야 한다.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며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라는 영자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고 저것이 바로 시설에 갇힌 노인의 마지막 모습일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의 최고급 시설이 결국 노인을 통제하고 규격화하는 시스템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영자는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고령자 주거 급여 기준과 초소형 모듈 주택 임대 정보 등의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지난 몇 달간 아들 몰래 이자립 정보를 조사해 왔던 것입니다. 요양원 입소 시 아들에게 모든 재산 관리를 위임했지만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급여 통장 하나를 아들 명의 위임 없이 따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녀는 이 급여 통장이 자신이 조용히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W 실버타운에 머무는 매일이 자신의 존엄을 잃고 아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퇴원 및 자립 계획서라는 이름의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 최종 입주 가능 날짜와 잔금 처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완벽한 계획만이 그녀를 이 400만 원짜리 감옥에서 구출해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영자 75세는 요양원의 실내 정원으로 천천히 산책을 나섰습니다. 정원은 잘 관리되어 있었으나 모든 것이 규격화되고 인위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한쪽 구석에 핀 작은 야생화를 발견하고는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뒤따라온 간병인 최 씨 40대가 영자에게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간병인 최 씨는 어르신, 산책 구역은 지정된 코스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구역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영자를 제지했습니다. 영자는 그저 꽃을 만졌을 뿐인데 마치 죄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간병인의 통제적이고 감정 없는 태도에 극심한 모욕감을 느끼지만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분 뒤 요양원 부원장 엑스트라이 밝고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원장은 어르신, 저희 시설 생활은 만족스러우신가요?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시죠? 라고 빠르게 물었습니다. 영자가 실제로 느끼는 고립감과 통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부원장은 영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라며 스스로 찬사를 늘어놓고는 급하게 다음 방문자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자는 이곳의 모든 서비스가 자신의 행복이 아닌 시설의 완벽한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는 자신의 투약 시간이 되자 간병인 최 씨가 약을 가져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간병인 최 씨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영자에게 약을 건네주고는 그 시간에 방 구석에서 개인적인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건강 관리마저도 간병인의 개인적인 스케줄에 맞춰 기계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옆방 이웃 노인이 복도에서 영자를 발견하고는 큰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냐,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그 노인의 공포가 곧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이곳에서 하루도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공인중개사 엑스트라에게 연락을 취하여 통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계약한 행복주택 실버 케어동의 잔금 처리 가능 여부와 입주 일정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영자에게 계약된 월세 22만 원 주택의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입주 가능일이 정확히 3일 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통화를 통해 영자는 요양원에서 자신의 사생활이 사방으로 통제되고 있지만 외부에서 준비한 자신의 자립 계획만큼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마친 후 서랍 속에 퇴원 계획서를 꺼내 입주 날짜에 맞춰 최종 실행일을 적었습니다. 주말 오후 아들 박정훈 50세의 어머니 영자 75세를 면회하기 위해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정훈은 어머니에게 준비해온 고급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형식적인 안부를 물었죠. 잠시 후 정훈은 방을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여동생 박정미 48세와 요양비 분담 문제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정훈은 전화를 받자마자 월 400만 원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대안이 어디 있냐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동생 정민은 오빠가 최고급을 고집했으니 오빠가 더 많이 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정훈은 답답함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영자는 그들의 통화를 조용히 들으며 아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자신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닌 희생에 대한 보상 심리와 경제적 압박만을 읽어냈습니다. 정훈은 전화를 끊고 난 후 어머니에게 다가와 죄송해요, 어머니. 조금만 더 여기서 버텨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영자에게 나는 너희에게 짐짝이다라는 의미로 들렸고 그녀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아들의 재정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테이블 서랍을 열고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평온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정훈아, 내가 너희 짐을 덜어줄 방법을 드디어 찾았다고 말하며 서류를 정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류의 가장 위에 적힌 제목은 친권 및 재산관리 위임 해제 동의서였습니다. 정훈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경악하며 어머니, 대체 저와 동생들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며 당황했습니다. 정훈은 당장이라도 서류를 찢어버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정훈은 지금 이곳을 나가시면
기초생활 및 모든 정부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위험해지실 수 있다며 어머니의 결정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들은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근거를 들어 요양원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주장했지만 영자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는 이미 모든 법적, 행정적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했음을 아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나는 너희가 빚을 지며 사주는 안락함이 필요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의 필사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영자의 독립의지는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정훈 50세은 어머니 영자 75세가 내민 재산 위임, 해제 서류를 양손에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이건 저희 형제에게 너무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라며 감정을 숨기지 못했죠. 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은 채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재정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짐승이 되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영자는 요양원의 최고급 환경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이곳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자신의 존엄성을 말살시키고 있다고 차분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매번 방문할 때마다 보여주는 지친 표정과 의무적인 행동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상기시켰습니다. 당황한 정우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즉시 요양원 부원장 엑스트라를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부원장이 방으로 들어서자 정우는 흥분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일방적인 퇴소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부원장에게 향해 저는 오늘부로 자발적으로 퇴소할 것이며 시설 측에 어떠한 귀책 사유도 묻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원장은 매끄러운 영업용 미소를 잃고 당황하며 퇴소 절차의 복잡성과 행정상의 문제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부원장은 영자의 독립을 막기 위해 재산 문제와 정부 지원금 관련하여 행정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는 영자의 급여 통장마저 다시 아들 정훈의 관리하에 두도록 유도했죠. 영자는 부원장의 행정적 압박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리 법률 자문을 받아 준비해둔 완벽한 퇴소 신고서와 법적 검토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서류에는 그녀의 명확한 의사와 법적 효력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이렇게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이미 모든 통제권을 되찾았으며 자신의 힘으로는 이 결정을 되돌릴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자의 단호한 독립선언은 아들의 오만했던 효심에 대한 냉정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영자 75세는 충격에 빠져 있는 아들 정훈 50세를 향해 자신이 1년 동안 극비리에 준비해 온 월 22만 원 자립 시스템의 핵심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자료 속에는 영자의 손때가 묻은 메모와 함께 소형 주택 월세 계약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임대 보증금과 더불어 명확하게 월세 22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죠. 정우는 눈을 비비며 400만 원과 22만 원이라는 두 숫자의 엄청난 괴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영자는 자신이 수급하게 될 고령자 주거 급여 및 기초연금의 합산 내역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서류는 월 22만 원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생활비를 남길 수 있음을 숫자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계획이 단순히 감정적인 일탈이 아니라 치밀한 재정적 계산 위에 세워진 현실적인 대안임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에게
월 400만 원은 자신의 존엄을 잃는 낭비였지만 월 22만 원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 가격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간병인 최 씨 40대가 방에 들어와 어르신, 가족 방문 시간은 규정상 초과되었습니다라고 기계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영자는 최 씨를 향해 담담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나는 오늘부로 당신의 돌봄을 받는 고객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에 간병인 최 씨마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영자는 미리 정리해둔 작은 짐 가방을 챙기기 시작하며 자신의 독립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최고급 요양원의 안락함보다 작은 집에서의 존엄한 자립을 택했다는 사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어머니에게 헌신했다고 믿었던 효도가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자기만족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정우는 어머니의 확고한 결심과 완벽한 준비 앞에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자존심을 애써 부여잡고 마지못해 어머니의 퇴소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조용히 밝혔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마지못한 승낙을 받으며 마침내 자유를 향한 문이 열렸음을 느꼈습니다. 영자 75세는 요양원 부원장 엑스트라가 간병인 최 씨 40대의 차갑고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을 뒤로하고 아들 정훈 50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400만 원짜리 감옥을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정훈은 운전하는 내내 여전히 어머니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제가 매일 반찬을 갖다 드리고 주말마다 방문해서 도와드릴게요라며 과도한 보상을 약속하듯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에게 간섭 대신 존중을 해달라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며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실버 케어 단지 내의 소형 원룸이었습니다. 이곳은 최신식 시설 대신 실용성과 안전장치에 중점을 둔 곳이었으며 월세는 정확히 22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엑스트라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영자에게 현관키를 전달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비상호출 시스템 및 저렴한 재택, 돌봄 서비스 연계 방법을 영자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자는 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하고 낯선 공기가 방 안 가득 들어왔고 그녀는 그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시며 완전한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400만 원의 호화시설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내 공간의 주인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새 집이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안전하게 정돈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는 비로소 불안감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위해 요양원에 가져다 두었던 고가의 가구들을 쓸쓸하게 다시 차에 실었습니다. 그 가구들은 이 작은 공간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효도가 사실은 어머니가 아닌 자신이 만족하는 기준에 맞춰진 허세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자는 작은 짐만 풀고는 이제부터 자신의 규칙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에 가슴 벅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후 아들 정훈 50세는 여전히 어머니, 영자 75세의 새로운 자립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연락 없이 불시에 어머니의 월 22만 원짜리 새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좁은 공간에서 불편해하거나 혹은 사고라도 나지 않았을까 걱정했습니다. 그가 현관키를 돌리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예상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작은 베란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허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방 안으로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영자의 얼굴에는 고요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우는 월 400만 원짜리 요양원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진정한 활력과 자유로운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였죠. 영자는 아들이 불쑥 찾아온 것을 보고도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텃밭에서 딴 허브로 직접 만든 따뜻한 차 한 잔을 정훈에게 건넸습니다. 영자는 아들에게 이 작은 집에서 나는 내 시간의 주인이 되었고 내 몸과 내 돈을 스스로 통제하는 기쁨을 얻었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자신이 제공했던 호화로운 효도가 실은 어머니의 자율성을 빼앗은 강금과 다름없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제가 오만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이제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존경심으로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지지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진심 어린 변화에 만족하며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벅찬 기쁨에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영자는 돈이나 시설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었음을 아들에게 증명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자 75세는 월 22만 원의 작은 자립주택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활기 넘치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통제당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개발하고 실행한 월 22만 원 자립 시스템 노하우를 정리하여 지역 복지센터에서 다른 은퇴기 노인들에게 강연하는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강연은 돈 때문에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요양원으로 밀려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날 영자의 강연장에는 아들 정훈 50세의 조용히 참석해 있었습니다. 정훈은 수많은 노인들이 어머니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열렬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강연의 절정에서 영자는 청중을 향해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노후의 진짜 정답은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에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청중들에게 통쾌함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 영자는 자신의 월 22만 원 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베란다, 텃밭에서 정성껏 가꾼 허브와 꽃들을 정리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들 정훈이 문 앞에서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훈은 어머니께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건네고 더 이상 어머니의 삶에 간섭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긴 말 없이 바로 돌아섰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성숙해진 행동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자는 거실 창가에 앉아 아들이 준 꽃다발을 작은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우려낸 따뜻한 허브차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400만 원의 요양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내 삶의 주인이 된 완벽한 만족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자유와 존엄을 되찾은 자신의 삶이 다른 노인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창가에서 환하게 미소 짓는 영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요양원이 아닌 월 22만 원의 자립이야말로 진정한 사이다. 노후의 황금 정답이었음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